아이고 롯데야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84회로 인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시뮬레이션 게임 세 번째 시간이라고 좀 이상하네요. 시뮬레이션 게임 세 번째 경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조금 시뮬레이션 상황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파크맨 반스 선수가 등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소식들 일단은 쭉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가지 기사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좀 조합해가지고 그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모습들이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제가 정리한 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두 번째 소식은 이제 포수 관련 얘기인데 요것도 이제 시뮬레이션 게임 관련된 이제 소식이 나눠져 있는 기사입니다. 그리고 포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뭐 꾸준히 하는 얘기지만 우리 팀의 포수 육성 시스템에 대해서 또 서튼 감독의 멘트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조금 전달해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신인 포수인 엄장윤 선수가 1군 캠프로 콜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좀 재밌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소식은 또 신용수 선수가 사실은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 코로나 환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 뭐 그것도 같이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다른 부상 때문에 합류를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캠프에 이제 합류를 했고 등번호도 민병헌 선수의 3번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더 그 좋은 우타 외야수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또 마련한 것 같은데 또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최주영 선수가 체인지업 구사율을 올해 좀 높일 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관련된 얘기도 소개를 조금 드리면서 얘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세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일단 오늘부터 좀 재미있게 진행을 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단은 다른 상황을 만들지 않고 그냥 정상적인 상황에서 짧게 3이닝씩만 경기를 했는데 그 19위 경기도 3이닝만 했습니다. 제가 기사를 보고 잘못 취합을 해가지고 5이닝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첫날, 둘째 날 둘 다 3이닝 했고 오늘은 22일 오늘은 세 번째 7회 초까지 진행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라인업을 못 적은 게 이번 그 세 번째 게임은 1회만 정상 이닝으로 진행을 하고 2회, 3회는 1사 1삼루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고 4회는 무사 1, 2로 만들어 놓고 하고 5회는 무사 2로 만들어 놓고 하고 아마 나머지 6회, 7회도 1사 1삼루를 만들어 놓고 한 것 같은데 따로 정확한 기사가 없어가지고 제가 일단 따로 적진 않았는데요. 일단 이런 다양한 상황을 만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타자 라인업이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기사들에서도 소개를 따로 안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수들만 등판 순서만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했는데 홈팀 같은 경우에는 스파크맨 선수가 선발로 등판을 했고요. 그래서 2이닝 투구했고 그 다음에 이승원 선수가 이어서 2이닝, 구승민 선수가 1이닝, 김유영 선수가 1이닝, 나한탁 선수가 1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가지고는 이제 원정팀에서는 반지 선수가 선발로 2이닝, 그 다음 나균환 선수가 2이닝, 김도규 선수가 1이닝, 문경찬 선수가 1이닝을 등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굵은 표시를 해놓은 거는 그 19위 경기에서 나왔던 투수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시뮬레이션 게임 3번까지 치르면서 유일하게 2번 나온 선수들이 이 구승민, 김도규, 문경찬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사실은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구승민 선수는 뭐 확실한 필승 조지만 김도규, 문경찬 선수가 제가 문경찬 선수 올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그 작년에 김도규 선수의 역할, 그러니까 브릿지, 다리 역할하는 선수의 역할을 문경찬 선수가 같이 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도 이렇게 두 번째 등판을 나란히 하는 걸 보니까 역시나 서튼 감독도 마찬가지로 이 선수들이 그 추격조, 첫 번째, 두 번째 추격조로서 역할을 해주는 걸 좀 생각하고 좀 많이 테스트를 해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거를 봤을 때는 또 이승원, 나균환 선수가 2이닝씩 투구를 했는데 두 선수 다 사실 선발 후보로 꼽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라면은 좀 스윙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을 높이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역할에 맞춰가지고 선발에 이어서 2이닝을 투구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좀 등판이나 출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그 앞으로의 계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그 스파크맨 반스 선수의 투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스파크맨 선수 같은 경우에는 34개를 던졌고요. 이닝 동안 최고 구속 148km 그리고 패스트볼,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반스 선수는 23개를 2이닝 동안 던졌고 최고 구속 144km, 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을 구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여기도 다 적어놨지만은 이런 1, 2, 3루 상황에서 던지게 하면서
그 외국인 투수들과 다른 투수들의 위기 대응 능력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그리고 공격에서의 득점 창출 과정도 점검을 했다고 합니다. 타자들은. 네. 그래서 이런 그 시뮬레이션 게임 진행에 대해서 서튼 감독은 스프링 캠프를 세 파트로 나누고 있다. 첫 번째는 팀 공격, 수비 상황 등 팀 플레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다. 두 번째 파트는 시뮬레이션 경기다. 경기를 하면서 빌드업을 한다. 천천히 점진적으로 할 계획이다. 1번이 훈련이고 2번이 실행, 3번은 준비한 모든 것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이다. 점진적으로 빌드업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시범 경기 전에 13번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한다. 지난 첫 번째, 두 번째 경기는 3이닝 정도 진행을 했다고 했고, 이제 10번이 남은 셈이죠. 그리고 오늘은 2회 주자 1-3루 상황에서 시작할 것이다. 매 타자가 들어설 때마다 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을 것이다. 1-3루 상황은 야구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고, 이 안에서 공격과 수비는 물론 투수에게도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이 부분을 확인할 것이라고 멘트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이유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연습 경기에서 나오지 못한 특수한 상황들을 의도적으로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연습 경기에서는 1-3루 상황이 한 번도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오늘은 6번을 연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 것이다.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면서 그 외에도 4회에는 노아웃 1, 2루, 5회에는 노아웃 2루 상황이 설정되어 있다. 6이닝 가운데 18번 상황을 18번 상황 설정 훈련을 하는 셈이다. 시뮬레이션 경기를 하면 우리가 상황을 부여해서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상황을 제어할 수 있다면서 선수들이 충분히 잘 이해하고 왜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상황이 많아질수록 선수들은 시즌을 잘 준비할 수 있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편하게 플레이할 수 있다면서 시뮬레이션 게임을 이렇게 13번이나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네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을 진행을 할지, 그리고 네 번째 시뮬레이션 게임에는 어떤 투수가 또 그 던지는 기회를 받을지, 또 타자들도 어떤 타자들이 계속해서 자기의 자리를 좀씩 이제 굳혀 나갈지, 그런 거를 우리가 지켜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날 투구를 한 스파크맨 선수는 체인지업에 집중하려고 했다면서 경기에서 스트라이크 존의 70% 정도를 넣을 수 있었다. 만족스러웠다. 컨디션이 좋다. 오늘이 마운드에서의 네 번째 피칭이었고 시즌에 맞춰서 완벽하게 몸을 만들 수 있는 상태라고 코멘트를 남겼고요. 그리고 반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계획대로 던질 수 있었던 경기였다. 첫 이닝에 삼진 가출로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두 번째 이닝에는 상황을 부여하고 투구를 했는데 베이스에 주자를 놓고 피칭한 것이 도움이 됐다. 지금 매우 건강하며 힘이 느껴진다. 만족스러운 몸 상태다. 개막에 맞춰 잘 준비하겠다면서 두 선수 다 지금 몸 상태는 좋고 굉장히 만족스러운 이 시뮬레이션 첫 번째 피칭이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계획대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타 팀들이 코로나가 굉장히 우후죽순같이 터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 팀은 어찌됐건 한 명 말고는 아직 따로 그 얘기가 되는 거 없는 거 봐가지고 그래도 그 코로나 폭풍을 잘 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하루에 굉장히 10만 명 이상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피하기는 대단히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든 이제 팀 내에서 팀 내에서 옮기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아픈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데, 특히 이런 젊고 건강한 사람들은 어찌됐건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훈련 일정에 꼬이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포수 시스템에 관련된 얘기인데, 뭐 레이어드 코치도 있고 서튼 감독도 2군 감독으로 할 때부터 꾸준하게 우리 팀 포수 육성을 지켜봤는데요. 일단 뭐 안중근 선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시한 선수 두 선수가 일단은 큰 역할을 저번 시즌에 하면서 팀의 포수진이 이끌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보자면은, 자, 일단은 서튼 감독은 1군 감독으로 아직 1년을 채우지는 못했지만 푸처스 리그에서 지켜보면서 우리 팀 포수진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난해 2명의 포수 지시와 안중열의 경기를 많이 나갔고 눈에 띄게 능력이 좋아졌다. 모든 포수들이 이렇게 성장했다는 것은 구단의 육상 시스템이 안정감을 갖게 되었고 1군, 2군 코칭 스태프가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육상의 방향과 노하우를 잘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어드 코치는 선수들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다양한 기술 훈련을 진행하고 있고 우리 포수들은 더욱더 성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배터리 코치가 바뀌면서 혼란스러운 점은 전혀 없다. 우리만의 시스템, 기초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기초를 바탕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추가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롯데만의 포수 육상 시스템이 정착이 됐다는 것을 재차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퓨처스 감독을 거쳐서 온 서튼 감독의 굉장한 장점인 것 같아요. 사실 퓨처스부터 2019년 시즌부터 2020년 시즌부터 이제 정비가 되면서 19년부터 정비가 되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서튼 감독이 지켜봤기 때문에
조금씩 그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되는 걸 봐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건 굉장한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사실 2군 감독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은 1군만 봤을 때 조금 뭐 불안하다거나 조금 마음이 급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왜 빨리 안 크지? 근데 이제 2군에서 계속해서 그 시스템을 보면서 왔기 때문에 뭐 조바심을 낸다거나 하지 않고 시스템대로 잘 되고 있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서튼 감독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2일에 신인 포수인 엄장윤 선수를 1군 훈련에 합류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정보근 선수가 허리에 가벼운 담 증세가 있어가지고 좀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벌써 이렇게 되면은 그 1군 캠프에 올라온 선수가 3명째가 되었죠. 그 이호연 선수하고 그 다음에 조세진 선수는 원래 올라와 있었고 이민석 선수하고 그 다음에 엄장윤 선수 이렇게 3명의 선수가 올라오게 되었는데 이게 이제 상동에서 1, 2군 같이 하는 거의 장점을 이렇게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분이 크게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위닝 모먼텀, 원팀 이런 걸 강조하고 있기도 해서 이렇게 1군과 2군 간의 그 담장 없는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말 팀 그 선수들 전체 이제 6, 70명 정도 될 텐데 그 선수들이 모두가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해주고 왔다 갔다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신용수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일단은 그 지난 시즌에 자투 킬러로서 역할을 잘해줬죠. 그리고 일단은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자 먼저 일단 넘버 3를 달고 돌아온 신용수 선수입니다. 그 22일에 1군 캠프에 합류를 했다고 하고 1월 말에 발견된 부상 치료를 마치고 뒤늦게 합류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코로나 한 명이 신용수 선수가 아니냐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굳이 뭐 억지로 찾아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뭐 죄도 아니고 사실은 옛날처럼 그렇게 굉장히 심각한 병도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게 타이밍에 찾으면 얼추 뭐 맞나 이런 생각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굳이 억지로 안 찾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원래 있던 부상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고 작년 시즌 이 시즌에는 71경기에서 173타석에 출전해서 타율 2할 6푼 1리 OPS 0.697로 성적을 냈는데 좌투 상대로 4할 1푼 7리 48타수 20안타라는 엄청난 성적을 내면서 네, 좌투수 상대로 플래툰으로도 출전을 많이 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사실 좀 신기해요. 굉장히 크지 않은 체격의 선수가 그 마이크 트라웃 선수의 그 거대한 레그킥을 사용하면서 치고 있는데 이 선수의 장점은 빠른 발과 유려한 베이스 러닝 그러니까 그 어린 시절 김주찬 선수를 보는 것 같은 이게 좋게 말하면 굉장히 겁없는 러닝이고 나쁘게 말하면 소위 내주루인데 이런 좀 그 동물이 뛰어다닌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플레이가 굉장히 보는 재미는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보는 맛은 있는 신규수 선수고 자투 적용형 스페셜리스트부터 대주자, 내외야를 모두 커버하는 만능 유틸리티 요원으로서 역할을 했었고 올해도 그렇게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신용수 선수인데요. 68번에서 3번으로 이제 번호를 달았고 68번은 우리 팀에서 워낙 이제 염종석 선수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타자 넘버라는 생각은 별로 안 드는데 3번 네, 민병헌 선수가 달았었고 사실 우리 팀에서 제일 생각이 나는 3번은 아무래도 로이스터 감독이 되겠는데 아무튼 타자한테 어울리는 번호를 다시 달고 뭐 정보명 선수도 3번 달았었고요. 네 아무튼 3번이 어울리는 넘버를 달고 이제 또 올 시즌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용 선수 좀 신기해요. 보면은 10순위이고 전체 98순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대졸이고 거의 기적에 가까운 지금 생존을 보여주고 있는데 생존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이제 시적을 잘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선수가 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진짜 야성미가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다듬어지진 않은 느낌인데 굉장히 거친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는 사람 마음을 좀 뛰게 하는 그런 야성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팀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ing원 선수도 굉장히 치열한 지금 우익수 경쟁에 참전을 한 선수인데 이런 본인만의 자투 상대로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동물적인 운동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을 살려가지고 어떻게든 2군에 생존을 하기를 네, 응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준용 선수의 체인지업 얘기인데 예, 사진이 굉장히 다소곳하네요. 네. 머리도 굉장히 일자로 잘라가지고 약간 추재현 선수 헤어스타일을 따라서 잘랐나? 아무튼 굉장히 귀엽습니다. 예. 그리고 체인지업을 좀 더 쓰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기사로 가가지고 제가 정리한 기사를 보면 좀 말씀드릴 텐데요. 일단 체인지업은 그 프로에 와서 팀 종료된 스탠리한테 배웠는데 뭐 따라다면서 배운 건 아니고요.
네, 스트레일링 그림만 알려줬는데 경기 때 한 번씩 썼는데 처음엔 안 좋았지만 그래도 던지고 이게 던지다 보니까 경험이 쌓이면서 감각이 생겼다고 해요. 소위 천재과죠. 이게 구종 추구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닌데 그냥 하다 보니까 된다 하는, 이게 약간 류현진 선수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서클 체인지업을 류현진 선수가 처음 배운 게 그 구대성 선수한테 그냥 막 배웠다기보단 이렇지 그냥 그림만 배웠는데 그냥 던지니까 되던데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최준용 선수도 그냥 던지다 보니까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역시 천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체인지업 구사율이 스태티즈에 따르면은 그 2020년 3.9에서 22년 22.2%로 9% 가까이 내면서 굉장히 많은 구사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순으로 이제 구사를 한 거죠. 그리고 올해는 커브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니까 4개 구종이나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선수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일단 체인지업이 좋았다고 하고 메이노이드 이 투수 코치가 오른손 타자에게도 적극적으로 체인지업을 썼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좌우 타자 가리지 않고 쓸 예정이라고 하고 지난 시즌 피안타율 감소가 눈에 띄었다고 하는데 20 시즌에는 피안타율 2할 7푼으로 리그 평균 2할 7푼 3리보다 조금 낮았는데 22년 시즌에는 피안타율은 2할 3푼 4리로 리그 평균 2할 6푼보다 3푼가량 떨어뜨리면서 역시 위력적인 투수의 모습 보여줬습니다. 최인준 선수는 나는 직구가 좋은 투수다. 지난해 후반기 체인지업이 좋았다. 코칭 스태프와 상의하며 더 좋게 활용하려고 한다. 볼 카운트가 불리할 때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과 같은 변화구를 준비 중이라고 하면서 이 카운트가 불리할 때 사실 직구만 거의 노리고 있기 때문에 최윤희 선수한테는 좀 카운트를 잡을 수 있는 슬라이더나 체인지업 같은 변화구를 좀 더 준비를 하겠다고 하고, 사실 이렇게 구종을 늘려나가는 게 본인이 선발 생각이 또 있기 때문에 사실 벌써 지금 구사하는 구종만, 그러니까 실전에 구사를 했던 구종만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구종을 완벽하게 이제 숙지 그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한다면은 본인이 약간 희망을 하던 선발 보직에도 도전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긴 합니다. 그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불펜으로 잘 하다가 선발로 돌아서 잘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뭐 본인도 본인이고 팀에서 판단을 잘할 거기 때문에 일단 완성도 있는 구종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건 무조건 좋은 거죠. 물론 너무 변화구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가장 하에. 그래서 최준용 선수의 올 시즌 퍼포먼스도 얼마나 더 잘할지 우리가 기대하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84번째 시간이었고요. 시뮬레이션 게임 소식은 일단은 그 오늘 그러니까 23일 오늘 수요일은 그 쉬는 날일 거예요. 이틀 시뮬레이션하고 하루 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쉬는 날엔 또 어떤 소식이 올라올지 모르겠는데 소식 올라오면 또 전달해 드리고요. 시뮬레이션 게임은 총 13번 한다는데 제가 기사를 취합을 해가지고 뭐 라인업도 짤 수 있으면 짜서 좀 소개해 드리고 그렇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익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아의 우피였고요. 레디 투 윈 롯데 자이언츠.